이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과제라서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상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지친 상태에서 판단하면 후회를 남겨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고통 때문에 힘겨운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 문제가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교육대 기자는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 사연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자 상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상황별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과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분은 정우영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대 기자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정호열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연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연을 뭘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을 보는 순간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집에 오지 않고 지낸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이들과 가끔씩 카톡이나 전화는 주고받으면서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30만 원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 딸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개구쟁이 동생이지만 동생을 예뻐하고 동생이 장난치거나 괴롭혀도 계속 참았습니다. 4학년 때쯤 힘들어했을 때 저랑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동생의 얼굴만 봐도 화를 내고 무조건 욕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서는 너무나 모범생입니다. 막내 남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개구쟁이의 완전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생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4학년 때는 엘리베이터에 씨땡이라는 욕을 써놓고 5학년 봄에는 15층의 저희 집 베란다에서 딱딱한 야구공을 아래로 던져서 사람들이 맞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방이나 가방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곳의 정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마찬가지로 욕을 정말 잘합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2년 넘게 이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해도 아이들을 제가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혼을 해도 아이들은 아빠에게 보내고 싶고 정말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들 학원이며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정작 저한테는 쓸 돈이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너무나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더 이혼하고 싶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버텼는데 이제는 아이들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걸 다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비슷하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두 남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사춘기 때 특히 힘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남편과의 관계가 좀 쉽지 않고 예. 떨어져 있고 이것도 힘들고 예, 또 워킹맘 자체도 힘들고 맞아요. 모든 게 다 겹쳐 있는 시기고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또 참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서 보여지는 특성에 그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이 쌓였던 게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그렇죠. 예. 우선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어떤 삶의 주기가 있잖아요. 네. 개인으로 보면은 뭐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 초기 성인기, 뭐 중년기 다 있듯이 그냥 엄마라는 역할에도 그런 생애 주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육아만 딱 보통 어떤 성인으로까지 키우는 기간만을 보면은 대략 20년인데 네. 그거가 이제 전반전, 후반전 나뉘는 요 시기가 지금 이제 후반전에 접어드는 이제 시기죠. 네. 그래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되게 복잡한 이제 감정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과거를 또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부모 역할을 잘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아이의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렇게 나로 연결을 많이 시키죠. 내가 지금까지 키운 요런 것 때문에 이런가? 네. 행동을 했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게 되게 많고 그러면서 내 탓으로 여겨지는
시기가 바로 요 이제 육아 후반기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후회, 또 뭔가 내 탓인 것 같으면 자책, 또 하지만 또 아이를 보면은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해도 되지만 둘이 싸우거나 뭔가 조금 걱정되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 하는 것 같을 때는 또 동시에 아이에 대한 원망, 그렇겠죠. 예, 이렇게 예. 복잡한 감정들이 막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바람직한 거는 조금이라도 나의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고민들을 누군가와 진솔하게 나누면서 공감받고 위로받고 맞아요. 하는 게 이 시기를 보내는 진짜 중요한 힘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분은 또 남편과의 관계가 네네. 그렇지가 않아서 어. 이 진짜 자녀에 대한 진솔한 고민은 내 주변에 아무리 친구들이 있고 또 아는 엄마들이 있어도 네.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진솔했다가는 나를 어떻게 볼까? 맞아요. 또 그렇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우리 아이랑 그 아이랑 좀 거리를 두진 않을까?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그럼요. 그게 있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니까 지금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 그렇죠. 거겠죠. 계속 달린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쌓아놓은 게. 네, 보통 번아웃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그런 소진 증후군이 네. 사실은 육아를 하는 엄마분들한테도 이 시기에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가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그래서 예전에는 버틸 수 있었던 것들 어느 정도 내가 해온 내공으로 됐던 예. 게 안 되는, 못 참겠는, 예.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네. 그냥 놔버리고 싶은 네. 이런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런 원인이 되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성향적인 오래된 패턴이거든요. 그거 중에 되게 흔한 게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아, 그러면 한편으로 놓아버리고 싶은 이전에는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그게 다 잘하고 싶은. 놓아버리고 싶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예. 많이 붙들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네. 그런 게 없던 분들은 놓아버린다는 표현을 안 해요. 보통 번아웃이 생긴 분들이 딱 두 가지예요. 네네. 몸이 지쳤다, 마음이 지쳤다. 마음이 지쳤다. 예, 몸이 지쳤다는 정신과 의사, 저도 뭐 늘 강조드리는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런 일상. 신체적인 예, 컨디션, 일상이 좀 많이 좀 흐트러지고 불규칙적이 되는 기간이 오래됐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마음이 지쳤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삶에 어떤 낙이 없다예요. 삶의 낙. 내가 지금 지친 거는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려서야, 내가 지금 배불러서야, 더 쪼여야 돼. 내가 부족해서. 네, 내가 부족해서야 더 애한테 신경 쓰고 내가 더 애를 사랑해야 되고 더 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한테 모범도 보여야 되고 막 이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그러면은 또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치고 지치다가 터져요. 터지면은 이제 올라놔버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네, 이 바로 순간인 이거. 거예요. 이게 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책임감이 없어서 말하는 놔버려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엄마가 뭐 놔버린다 그래 이런 식으로 당신 또 엄마 맞아? 죄책감을, 이런 받게 식의 하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말도 못하고 속에 있는 마음 자체도 부정을 해요. 내가 이런 마음 갖는 가지면, 게. 네, 이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이렇게 보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메일을 주고받을 때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제가 감정을 갖는 게 맞나요? 그쵸. 다른 엄마들도 이러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사실은 지금의 단면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예. 좀 길게 봤었을 때 어.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자 네네. 또 그게 중요한 게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연 보면은 주로 이제 눈에 뭔가 밟히는 부분이 욕을 하고 뭔가 거짓말하고 눈속임하고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막 공 던지고 막 이런 예. 거. 물론 뭐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위험한 행동도 있고 그거는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게 너무 이분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더 분들, 부각돼서. 네, 특징 역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완벽주의적인 아. 뭔가가 기대가 높아요. 기준이 예. 나 자신에 대한 기준도 높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쪼이고 하는 거가 동시에 자녀를 바라보는 시야에도 적용이 돼요. 그게 특히 사춘기 때 많이 부각이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이 관점을 좀 살펴보면 그쵸, 좋을 것 그쵸. 같은데, 일단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집안에서의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외부에서는 모범생, 인기 많고 스스로 인싸로 생각하고 인싸로 평가받는 아이고, 집에서는 동생이나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둘째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도 좀 생활 태도 면에서는 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원인 중에 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래서 좀 다른 행동을 조금 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들은 겉에서 보이는 모습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죠.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걸 아는 거죠.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과 우리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이상한 게 네, 아니에요? 이상한 게 전혀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보는 모습과 예, 예. 다른 어떤 외부나 또는 내 친구들 다 다른 예, 예. 그런 사회적인 인격이 있는 거고 예. 그거를 뭐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청소년기가 이제 되면은 내 거를 찾아야 된다. 내 뭔가 자기 주관이 점점 생기고 이걸 표현하고 싶고 표현함으로써 나를 더 이렇게 확인받는 느낌 들고 막 이런 게 네네네. 생기면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과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과격한 행동,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 내가 너무 이런 겉에 있는 행동에 대한 기준이 높다 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혼내거나 어떤 강압적으로 혼내도 그렇고 아니면 혼내진 않아도 너가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힘 빠지는 모습, 어떤 연약하고 뭔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등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완벽주의고 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네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우리 남편이랑 싸웠을 때 욕했던 것도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욕을 해. 그러니까 이게 다 그쵸.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쵸. 그 가족에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은 더 그런 거를 감지하죠. 엄청 감지하죠. 센서가 아주 예민한 시기라서 분위기를 느껴요. 뭔가가 되게 부담스럽고 예. 뭔가가 긴장돼 있고 뭔가가 암울한 느낌? 평온하지 이런 않고. 평온하지 않은 느낌에서는 사실은 청소년기에 뭔가 감정적으로 이면에 있을 때 그게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 이면에 있는 대화를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머리로는 알죠. 예. 근데 아이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이거를 했다가는 엄마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가뜩이나 우리 집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내가 이런 고민까지 말했다가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아이들한테 암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꼭 제가 이제 주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그러면 지금 부부 관계가 문제고 뭐 이혼 직전이고 네. 또는 이혼을 하면 그게 문제냐? 그게 문제인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연에서 느껴지는 거는 네. 굉장히 지금 이 부부 관계, 우리 남편이 아빠 역할을 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쉽게 말하면 꽂혀 있어요. 되게 많이 위축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이러는 게 혹시 뭐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 아닐까? 아빠가 욕해서일까? 아빠의 부재 때문일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지어서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네.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아빠가 지금 부재 중이어서 너희들 마음이 많이 힘드니? 이런 식으로 어떤 그거 되게 직면해야 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많은 분들이 예. 내 대화를 해야겠다. 예. 내 생각에는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화의 포커스가 되게 중요한데 예. 내가 이미 마음에 포커스가 정해져 있으면은 자칫하면 그 포커스를 두고 대화를 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죠. 답정너죠. 답정너죠. 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너네 이러는 거 아빠 때문이니? 이거. 아빠 때문인 거를 듣고 싶은 건가요? 왜 그럼? 듣고 싶기도 하고 아니라는 확인받으면 안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아이들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미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그걸부터 시작하면 애들은 대화하기 싫어지죠. 아, 그래서 대화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조금 예측되고 추측되는 게 있어도 네. 그게 나만의 고유한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시작을 내가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먼저 얘기했었을 때 그거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 이런저런 하다가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아빠가 아니어도 친구 아빠일 수도 있고 뭐 TV에서 어떤 아빠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걸 기회 삼아서 조금 돌려서 물어보는 그런 이거는 사실은 스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우리 남편, 우리 아빠가 없어서 지금 아빠가 아빠 역할 안 해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마조마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금 뭔가가 기회가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넘기는 대화가 어려워요. 그걸 아이들도 얘기하면서 느낄 것 같아요. 예. 이 대화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서 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비언어적 예, 메시지도 예, 중요하고요. 비언어적인 예.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보통은 부모님들이 더 부담돼요. 어. 내가 지금 말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인데 네. 표정이나 이런 거까지 관리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같이 애랑 재우고 얘기하다 보면 그쵸? 아이가 이런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쵸? 꼭 그 주제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재울 때가 바로 그 순간이죠. 서로 재울 때 뭔가 마음이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릴렉스 됐을 때. 지금 이 사연자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 네. 다 놓아버리고 싶다. 근데 네. 놓아버리고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분한테는. 이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과제라서 네.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상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을 네. 때 특히 아이가 어릴 때 자신의 감정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그냥 부모 중에 한 명 이혼하는 것보다는 이혼 안 하는 게 낫겠지 하고 그냥 묻어두고 이렇게 서로 거의 얘기를 안 하거나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근데 그거 역시도 성향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돌적으로 뭐 이혼을 하냐 마냐도 저돌적으로 싸우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맨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싸우진 않아도 계속 뭔가 이렇게 대화로 갈등을 계속 올리고 그걸 풀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피하는 식으로 서로 그냥 내가 참자. 근데 내가 참자가 되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패턴이 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피의 패턴이 돼요. 갈등을 피하는 거.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이제 또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런 패턴을 알거든요.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우리 집안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를 딱 바라보고 진중하게 좀 고민하거나 대화하거나 상의하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고 보는 또는 피하고 보는 아닌 척하고 보는 이런 느낌을 어렸을 때는 그냥 긴가민가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알다가 청소년이 되면서는 그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도 내 감정을 표출하고 엄마 스스로도 그럼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뭘 봐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부부관계를 봐도 그게 중요하고 그러네요, 나의 삶을 봐도 중요하고 자녀의 관계를 봐도 중요하고 표출하는 게 막 다 터트려가 아니에요. 사실 표현하러 가면 너무 어려워요. 완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일을 하시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네. 저는 제가 잘 쓰는 방식이 네. 글을 쓰거든요. 밤에. 너무 좋아요. 사실 수다를 떨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도 더 하고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그 친구 반응 없었는데도 나 혼자 괜히 말했나 이렇게 후회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얘기했지? 그다음에 나를 이런 생각이 혹시 이렇게 들거든요.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 잠든 다음에 그냥 제가 글을 잘 쓰지만 맞춤법 틀려도 상관없이 막 이렇게 쓰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갈겨 써라. 그러시구나. 갈겨 써라. 감정 너무 좋아요. 일기를 갈겨 써라. 힘든 거를 얘기를 나만의 글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왠지 게임을 하면서 당당하게 하면 차라리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안 죄책감 되는데 느끼고 죄책감 하고 느끼면서 있죠. 게임하면은 이게 도루묵이에요.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고 아이가 못 지키거든요.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원래 애들은 못 지켜요.